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5년 가까이 토트넘 스퍼라는 이름과 동의어처럼 여겨졌던 인물이죠. 다니엘 레비 회장의 시대가 막을 내렸거든요. 2025년 9월 4일 새벽부터 BBC를 비롯해서 스카이 스포츠, 가디언 등 모든 유력 매체들은 속보를 통해서 레비가 토트넘의 회장직에서 즉시 물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2001년 엔릭 그룹이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 25년 동안 이어진 레비의 시대가 마침내 끝을 맺은 것입니다. 가디언지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한 시대의 즉각적인 종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충격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비라는 인물의 퇴장은 단순히 한 명의 경영자가 물러나는 것을 넘어서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레비의 유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레비는 분명 현대 축구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업가 중에 한 명인 건 맞거든요. 텔레그래프의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레비는 2001년 당시 중위권에 머물던 클럽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유럽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강력한 클럽 중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레비가 이룬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건 단연 최첨단 시설의 확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장인 하스퍼웨이를 건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무엇보다 총 10억 파운드를 투입해서 손흥민이 데뷔했던 화이트 하트 레인을 허물고 그 자리에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이라는 웅장한 그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이 경기장을 가리켜서 단순한 축구장을 넘어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구단의 미래 수입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서 레비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NFL 경기를 유치하고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연중 내내 수익을 창출하는 레비의 비전이 집약된 결과물인 거죠. 재정적으로만 따지면 레비 회장은 토트넘을 빅6의 일원으로 확고히 올려놓았고 과거에 비교해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가치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러나 축구 클럽의 성공은 돈이 다가 아닌데요. 재무제표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비에 대한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요. 스카이 스포츠 분석의 기사를 보면 경기장 밖에서의 성공이 경기장 안에서의 성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라면서 레비의 재임 기간을 날카롭게 요약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토트넘의 우승은 2008년 리그컵 단 하나뿐입니다. 올해 5월 손흥민이 마지막 시즌을 불태우면서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말이죠. 손흥민이 없었다면 레비는 재임 기간 내내 트로피를 딱 한 개밖에 못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아니고 유럽 대항전 우승도 아닌 국내 컵 대회로요. 이걸 보면 손흥민이 레비를 살려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한데요.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사무엘은 레비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레비는 모든 것을 가격표로만 보는 사람이었다라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승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클럽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맞았을 때 레비가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레비는 선수단 보강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한 끗 차이로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죠. 결국 돈을 축구보다 앞세웠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맞잖아요. 네. 스포츠 전 매체인 디 애슬레틱 역시 레비의 협상가로서의 명성은 오히려 클럽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라면서 타 선수들의 이탈과 영입 과정에서의 잦은 마찰이 결국 팀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레비의 시대는 거의 성공할 뻔했던 시대로 기억될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무너졌고 여러 차례 우승 문턱에 다가섰지만 매번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회장으로요. 팬들은 화려한 경기장과 높은 수익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트로피 진열장이 먼지에 쌓여가는 답답한 현실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막판에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지만 이걸 뭐 레비의 공로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경기에 직접 뛰었던 감독과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우승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캡틴 손흥민의 지분이 엄청 컸다고 했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컵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자랑스러운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해야지 레비 회장이 떠나기 전에 들어 올렸던 영광스러운 트로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우선시했던 레비의 업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베풀고 좀 살지. 네. 레비의 사임은 팬들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BC의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그의 후임으로는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였던 토드 클라인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구단 운영의 연속성을 꾀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많은 팬들은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죠. 이제 토트넘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레비가 구축한 단단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이제는 경기장 안에서의 성공, 즉 트로피라는 결실을 맺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특히 10년 만에 손흥민이 없는 시즌을 맞아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케인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날 때 모두가 토트넘은 중위권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뜨린 건 오로지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손흥민마저 떠난 현재 토트넘에게 케인이나 손흥민과 비교할 수 있는 스타급 플레이어가 과연 있나요? 네. 설사 깁스 화이트, 에제, 사비뇨 같이 토트넘이 노렸던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쳐도 이를 모두 손흥민보다 레벨이 떨어집니다. 뭐 에제 정도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고 맨시티까지 이기면서 우승했으니까 인정인데요. 솔직히 쿠두스, 깁스 화이트 이런 선수들은 이적 시장이 되기 전까지 이름도 몰랐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끝내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던 토트넘은 다가오는 겨울에라도 추가적인 영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레비가 떠나고 새롭게 선임될 회장은 레비의 장점이었던 계산적인 운영 방식과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야망과 과감한 투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풋볼 런던은 기사를 통해서 이제는 구단의 철학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클럽을 넘어서 이기는 클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팬들은 더 이상 챔피언스리그 진출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로파리그 우승에 맛을 봐버렸잖아요. 앞으로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이 유럽 최고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꿈꿀 것입니다. 레비는 토트넘 스포를 현대적인 강팀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역사에 남겠죠. 그의 공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클럽의 오랜 우승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 실패의 아이콘으로 더 오랫도록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토트넘 스포는 레비가 남긴 빛과 그림자 위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다음 세대를 이끌 또 다른 슈퍼스타를 발굴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참 체면을 많이 구겼을 것 같거든요. 프랭크 감독이라는 은사가 러브콜을 보내도 옛날부터 맨유 선수만을 꿈꿔왔던 은베모의 인터뷰가 가슴을 찔렸고 로마노 기자의 히어리고를 외치면서 영업이 다 끝났다 하던 에제도 순식간에 아스날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좌절했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도 없고 케인도 없고 레비조차 떠난 현재 토트넘이 과연 어떤 걸 미끼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